혹시 어제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메시지를 보내놓고 상대방의 짧은 답장이나 말투, 하나의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하루 종일 내 기분을 롤러코스터에 태운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자유롭게 나답게 살고 싶다고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눈과 귀를 타인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타인의 혓바닥에서 떨어지는 알량한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쭐대다가도 의미 없는 비판 하나에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눈치를 보죠. 이 기괴할 정도로 나약하고 노예 같은 우리의 습성을 향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아주 차갑고도 단호한 해방의 선언을 내던집니다.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자유다.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알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편견 섞인 화학작용일 뿐, 내 진짜 삶과는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는 완벽한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영토에 굳이 감옥을 스스로 지어놓고 생판 남에게 기꺼이 간수장 열쇠를 쥐어주는 가장 멍청한 자해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를 안 했을 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속으로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의 시간에 내가 낸 아이디어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 때 역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나만 빼고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캐보면 단 하나의 뿌리줄기로 수렴합니다. 바로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미지를 내 실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뒤틀린 집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실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영은 상대방의 기분, 편견, 경험, 컨디션, 소화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오늘 나를 훌륭하다고 치켜세운 사람이 내일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한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신기루에 내 하루의 감정을 맡기고 내 인생의 방향을 위탁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가장 위대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뭘 먹을지,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낼지, 자기 자녀의 성적은 왜 떨어지는지, 허리 통증은 왜 낫지 않는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머리에 여러분이 끼어들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 잠을 설쳐가며 걱정했던 그 사람의 시선이란 실제로는 여러분을 스쳐 지나간 0.3초짜리 무의식적 인상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한 것은 단순히 남의 말 신경 쓰지 마라는 흔한 자기계발식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를 꿰뚫어본 끝에 이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고통받고 채우면 또다시 권태에 빠지는 이 끝없는 수란 속에서 인간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욕망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집요하며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욕망이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왜 이 욕망이 가장 위험할까요? 다른 욕망들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고, 잠이 오면 눈을 감으면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이라는 욕망은
그 충족의 열쇠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행동하고 완벽하게 말하고 완벽하게 웃어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내 행복의 기반을 세워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모래 위의 성은 적어도 파도가 오기 전까지는 서 있기라도 하지만 타인의 인정 위에 세운 자존감은 상대방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카카오톡 답장 속도 하나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웃을 때조차 상대방이 내 웃음을 어떻게 해석할지 계산하느라 진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옷을 입을 때도 내가 편한 옷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옷을 고르느라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들은 말을 할 때도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말만 골라서 하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입니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뇌 속에서 작동하는 꼭두각시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원인을 인간의 허영심에서 찾았습니다. 허영심이란 내가 실제로 가진 것, 내가 실제로 이룬 것,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배우가 됩니다. 그것도 대본도 없고 연출자도 없는 관객이 매 순간 바뀌는 무대 위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연을 하는 불쌍한 배우 말입니다. 허영심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먹어치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붓이 캔버스 위를 미끄러지는 감촉, 색깔이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조화,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느끼는 뿌듯함,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나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잘 그렸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별로인데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 요즘 인기 있는지, 어떤 색감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지, 어떤 구도가 좋아요를 많이 받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림 그리기라는 행위에서 진짜 기쁨은 이미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타인의 평가라는 채찍에 맞으며 달리는 지친 말의 모습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인간이 자기 존재의 핵심을 바깥 세상에 내어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외부의 재산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내면의 상태, 즉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과 충만함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도 고요하게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부유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고요한 내면의 능력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타인의 세계에 접속한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뭘 먹었는지, 누가 어디를 여행했는지, 누가 얼마짜리 차를 새로 뽑았는지, 누가 몇 살에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비교의 끝에는 반드시 두 가지 감정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둘 다 똑같이 독약입니다. 우월감은 나를 오만하게 만들어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열등감은 나를 위축시켜 진짜 나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왜곡된 상의 나를 맞추려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평가를 내 존재의 기반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준다면 그것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준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안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밖에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깊이 뿌리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 밖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뿌리 없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좋은 바람이 불면 높이 올라가 신이 나지만 나쁜 바람이 불면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짓밟힙니다. 이 사람의 감정, 자존감, 하루의 색깔은 전적으로 바깥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만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살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태입니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는 의견은 무지와 편견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 나의 직업, 나의 학력, 나의 소유물, 나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들은 내가 밤마다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꿈을 포기했고 어떤 꿈을 새로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존재의 무게감이 얼마나 묵직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판단에 매 존재의 가치를 위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한계를 반영하는 거울에 불과하다고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불안, 질투, 열등감, 미해결된 감정이 투사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유독 남을 깎아내리는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 부하 직원을 공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유독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의 공허함을 타인의 이야기로 메우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자화상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타인의 비난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난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서 아,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무관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냉담함이 아니라 통찰에서 비롯된 초연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타인의 의견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 대신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단순한 감사를 느낍니다. 옷을 고를 때 유행이나 체면이 아니라 내가 편한 옷,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고릅니다.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가면을 쓰는 대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 상사가 좋아할 만한 말을 고르는 대신 내가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합니다. 퇴근 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소셜미디어를 뒤적이며 남의 삶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합니다. 이 상상 속의 하루가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의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의 본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남의 시선을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지 않느냐?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 동굴 속에서 사는 은둔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하는 것과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눈치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의와 배려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대하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눈치 보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워서 내 행동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유로운 인간의 선택이고 후자는 노예의 복종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벌이라고 한 것은 후자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은 하나같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편견과 관습과 다수의 의견에 맞서서 자기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멍청하다고 비웃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자기 내면의 확신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면, 만약 그들이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바꾸는 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신의 작은 역사, 왜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만큼은 남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시나리오를 내가 쓰고 내 삶의 무대를 내가 연출하고 내 삶의 배역을 내가 정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지는 연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한 인간의 표식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텅 빈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탐구할 것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자기 감정을 느끼고 자기만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일수록 타인의 의견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태도를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구분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합니다.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한 타인의 반응은 내 관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숙한 무관심의 자세입니다. 셋째, 죽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소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삶의 허위를 벗겨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타인의 의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종의 순간에 김 과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더라. 이 부장이 내 프레젠테이션을 별로라고 했는데 그때 좀 더 잘할걸. 옆집 아줌마가 내 차가 작다고 뒷담화했는데 더 큰 차를 살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남의 눈치 보느라 낭비한 시간이 아쉽지만 적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답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까? 죽음을 떠올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거대하게 느껴졌던 타인의 시선이 한없이 작아지고 그동안 사소하게 여겼던 내면의 평화가 한없이 커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집요한 성찰 때문인데 사실 이 성찰은 비관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밀도 높게 사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넷째, 대중의 판단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지적 수준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 없이 그저 관습과 유행에 떠밀려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이 거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냉정하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깊은 성찰 끝에 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 기분, 편견, 무지에 기반한 즉흥적 반응을 뱉어내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런 얕은 판단에 내 존재의 무게를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입니까? 이것은 남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동등한 무게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신뢰하며 진심으로 내 성장을 바라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해주는 솔직한 피드백. 이것은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표면적 인상만으로 나를 재단하는 다수의 소음. 이것에는 귀를 닫아도 됩니다. 아니, 닫아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만의 가치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없으니까 타인이 제시하는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따르고, 주변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대로 쫓습니다. 그 결과 평생 남이 깔아놓은 길 위를 달려가다가 끝에 도착해보니 그곳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는 허탈감에 주저앉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탐구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수는 있어도 정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는 타인의 시선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가 나를 존경할까?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할까? 동료들이 나를 좋아할까?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할까? 동창들이 나를 무시할까? 이웃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모든 시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불만족스러워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심리 뒤에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불안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할 때 외부의 확인을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내 존재에 의미가 있는지를 자기 안에서 답하지 못하니까 타인의 인정이라는 형태로 그 답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면 아,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잠시 안도하지만 그 안도감은 다음번 인정을 받기 전까지만 지속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구멍을 메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면뿐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장된 나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나와 화해하는 것, 이것이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내부에서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사치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통의 중심에 타인의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 직장에서
부당하게 평가받았던 기억, 가족 모임에서 비교당했던 기억,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했던 기억. 이 모든 고통의 공통 분모는 타인이 말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는 서러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 고통이 그토록 극심했던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 나 자신의 가치를 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다면 그 고통의 강도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타인의 의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그 감옥의 문이 사실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걸어 나올 것인지를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고요. 잠겨 있다고 믿은 것은 우리 자신이었을 뿐이라고요.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생기고, 내가 아무리 모자라게 행동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에 일희일비했던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칭찬해주던 사람도 떠나고 나를 비난하던 사람도 떠나고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 나 자신과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만이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의미를 갖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독일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그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가장 큰 감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24시간 타인의 삶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좋아요와 팔로워 수로 인간의 가치가 측정되고 댓글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200년 전보다 100배, 1000배 더 절실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고, 누군가의 숨진 소식을 보며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나 하고,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저런 가정을 만들지 못했나 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어떤 눈물이 숨어 있는지, 그 승진 소식 뒤에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그 행복한 가족 사진 뒤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타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편집된 환상과 내 편집되지 않은 현실 사이의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타인이 만들어낸 환상을 진짜라고 믿고 그 환상에 맞추어 자기 삶을 심판하는 가장 어리석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요.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고요. 이 무관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람은 내 삶의 맥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의 판단은 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 자신에 대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의견이 가진 실제 무게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은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 태도의 전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바꾸면, 이사를 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돈을 더 벌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내면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새 직장에서도 상사의 눈치를 보고, 새 동네에서도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고, 새로운 사람 앞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감옥을 옮긴 것이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탈출은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타인의 의견에 부여하던 과도한 가치를 회수하고 그 가치를 내 자신에게 돌려주는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혁명은 조용합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출근길을 걷고, 같은 사무실에 앉아 일하고,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상사의 뾰족한 한마디에 더 이상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료의 무심한 태도에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사진에 더 이상 자기 삶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내면의 자유를 가진 사람을 진정한 의미의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기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궁전에 사는 왕보다 부유합니다. 반대로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타인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자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타인이 쥐고 있는 행복의 리모컨에 의해 좌우되는 감정.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가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 말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입니까? 이것은 내 감정의 조종석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타인이 교대로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조종석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은 내가 운전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언을 한 사람이야말로 타인에게 진정으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역설적으로 타인에게 관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 쓰느라 정작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타인의 의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쏟던 과도한 관심이 줄어든 만큼 그 관심을 타인에게 진심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위한 가짜 친절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한 진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은 쉽지, 현실은 다르지 않나? 맞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평가가 내 연봉과 승진을 결정하고 고객의 반응이 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가족의 기대가 내 선택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이 현실적 압력 앞에서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져라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허공에 뜬 이상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무관심은 타인의 의견을 전략적으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사의 피드백을 귀담아 듣고 고객의 목소리에 응하고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하는 것은 이런 현실적 대운을 넘어서 타인의 의견에 나의 존재적 가치까지 걸어놓는 행위입니다. 상사의 피드백을 듣되 그것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고객의 불만을 접하되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 가족의 실망을 받아들이되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결국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단단하게 신뢰하는가. 이 내면의 기반이 튼튼할수록 외부의 바람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100층짜리 빌딩은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 판잣집은 가벼운 바람에도 날아갑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지금 100층짜리 빌딩에 가깝습니까? 판잣집에 가깝습니까? 쇼펜하우어의 이 한마디.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자유다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자유, 행복, 평화. 이 모든 것의 열쇠가 사실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를 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타인의 의견이라는 사슬을 끊는 것이라는 것. 이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를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 꾹 참았던 말이 무엇인지, 남의 눈치를 보느라 포기한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바치는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딱 한 가지만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은 타인의 의견을 매 감정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고맙지만 그것이 없어도 매 하루는 괜찮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참고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하루가 무너지지는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딱 하루만 이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 하루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하루의 끝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평온한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 자유의 선물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타인의 의견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겠다는 조용한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 결심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타인의 혓바닥 위에서 춤추던 우리의 자존감을 오늘부터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남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구경하느라 낭비했던 시간을 오늘부터 내 안의 고요한 정원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그 정원이 무르익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왜 가장 큰 자유인지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 가장 따뜻한 진실을 말해준 철학자입니다. 네 인생의 리모컨을 남에게 쥐어주지 마라. 이 한마디 속에 담긴 깊은 연민과 해방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